안녕하세요. 설계설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가지 구속조건 중에 같음을 나타내는 동일 구속조건, 이꼴 구속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선을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평행 구속조건, 패러럴 구속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일 구속조건은 과거에는 같음 구속조건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퓨전 360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동일로 변경된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과 평행 구속 조건은 아이콘 모양이 유사하다 보니까 처음에 구속 조건을 접하시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과 평행 구속 조건은 이 아이콘의 모양을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일 구속 조건입니다. 동일 구속 조건은 생성되어 있는 원이나 또는 생성되어 있는 이 스케치의 일부 중에 길이를 같게 만들거나 크기를 같게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 선분의 길이가 다른 오른쪽에 있는 선과 왼쪽에 길게 대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을 클릭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왼쪽의 선이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선은 동일한 길이를 나타내고요. 이때 두 선에는 동일 구속 조건의 글리프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Ctrl Z를 누르고요. 이번엔 반대로 긴 선을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짧은 선을 클릭을 하면 또는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선을 클릭을 하면 긴 선을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한 선이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속 조건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1대1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의미는 1대 다수로 선택은 되지 않고요. 1대1, 1대1, 1대1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일 구속 조건. 이번에는 두 선은 같기 때문에 어떠한 선이 됐든 먼저 클릭, 그리고 같아져야 될 선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한 선에는 구속조건 글리프가 두 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선에는 구속조건 글리프가 하나씩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ESC를 누르고요. 마우스 커서를 글리프에 갖다 대면 해당되는 선은 어떠한 선과 동일 구속조건이 적용되어 있는지 화면과 같이 하이라이트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선 중에 이 바깥쪽에도 선이 있을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구속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선을 선택을 하면 이 구속 조건들은 반드시 객체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밖에 있는 선부터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선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선은 구속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글리프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선들은 이 구속 조건이 걸린 선들 중에 그 어떠한 선이라도 크기가 변경이 되면 동일하게 같이 변경이 됩니다. ESC 누르고요. 제가 마우스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 구속 조건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 글리프를 선택, 해제를 하면 그때부터는 적용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일 구속 조건은 화면과 같은 이 P-포인트 스플라인 자유곡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곡선은 점들의 위치, 점들을 지나가는 선들의 모양이 같아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자유곡선 같은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일구속 조건 1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크기가 다른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때 선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선을 클릭을 하면 기준 객체가 짧은 선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긴 선도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원의 모양은 달리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Ctrl Z. 이번에는 원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큰 원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작은 원을 선택을 하면 큰 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원도 커진 걸 볼 수 있고요. 이때는 마치 유사하게 모양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선의 길이도 동일하게 주어야만 이때부터 원의 크기나 선의 길이도 완전히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평행 구속 조건입니다. 이 작성되어 있는 직선을 기준으로
어떠한 선들, 마주보고 있는 선들을 평행하게 구속을 걸어줄 수 있는 구속 조건인데요. 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평행하고자 하는 선을 선택을 하면 먼저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두 선이 평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행 구속 조건은 마찬가지로 근거리에 떨어져 있는 객체들도 적용이 됩니다. 이 삼각형에 있는 기울어진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선을 평행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 선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ESC 명령어 누르고요.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선의 기울기가 변하면 평행이라는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속 조건이 걸린 선은 같이 평행하게 이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원 안에 있는 이 직선 하나를 오른쪽에 있는 이 대각선의 평행 구속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평행 구속 조건. 이제는 과정을 지나면서 어떠한 객체를 먼저 찍어야 되시는지 아실 거예요. 기울어진 객체, 그리고 기울어진 객체와 평행하게 쓸 선을 선택을 하면 화면과 같이 평행 구속 조건 글리프와 두 선이 평행한 모습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행 구속 조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선,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선을 먼저 클릭을 했지만 구속 조건이 하나가 아닌 다수 또는 주변에 있는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스케치들은 나중에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돼 버립니다. 이 부분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구속 조건 또는 이 모델링 예제를 올려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아까와는 달리 나중에 선택을 했지만 다중으로 부여되어 있는 구속 조건 또는 다중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일 구속 조건 다시 한번 원은 잘려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원과 아래쪽에 있는 원을 클릭을 하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앞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먼저 오른쪽에 있는 원을 찍었지만 구속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이 객체가 기준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음과 평행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